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태풍전 고요함이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장중 분위기 그리고 시간 외에 이런 상황들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건데요. 3대 지수는 초반부터 부진했고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39% 하락한 41,091.41을 기록해 사흘 만에 사상 최고 행진을 멈췄습니다. S&P 500도 0.60% 떨어진 5,592.18을, 나스닥 지수는 1.12% 내린 17,556.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마감 뒤 발표될 이 회계 분기 실적을 기다리며 하락세로 정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규 거래에서 엔비디아는 어제보다 2.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거래에서는 초반에 급락세를 탔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 급증한 300억 400만 달러, 조정치를 감안한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로 각각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지만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 계획 발표로 낙폭이 좁혀지나 싶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 흐름이 강화된 건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정규 거래 마감가에 비해 7%대 급락 중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0.68%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78%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는 1%대 내림세를 보였고 메타는 0.45%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를 공급받아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분식 회계를 주장한 가운데 SMC가 오늘 연례 재무보고서 보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분식 회계 의혹이 짙어진 여파입니다. 그나마 장중 낙폭이 38%를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발 소매체인 풋라커와 의류 소매체인 아베크롬비앤피치 등 대표 소매 종목들도 폭락했는데요. 풋라커는 회계연도 전체 실적 전망이 기대를 밑돌면서 10.24% 폭락했고 아베크롬비는 2분기 기대 이상 실적과 올해 전체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로 16.99% 폭락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장 분위기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의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번 주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발표됐었죠.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탓인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넘었지만 시장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은 문제는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을 초과한 규모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 문제라며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 훌륭한 회사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는 눈높이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잭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4분기 차세대 AI 블랙엘의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고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봤습니다.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바마의 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사상 8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형 빅테크 외에 유일하게 기술업체가 아니면서 1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업체가 된 건데요. 버핏은 1965년 버크셔를 인수한 뒤 버크셔를 미국 경제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확실한 문어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버크셔 A주, B주 모두 올해 30% 가까이 급등했고 덕분에 불어난 시가총액 규모만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버크셔는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이제 시장은 내일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인 GDP 잠정치, 금요일 나올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공개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일단 내일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공개될 텐데요. 앞서 발표된 2분기 GDP 속보치는 2.8%였는데 이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되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수정치 역시 2.8%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죠. 내일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23만 4천 건을 기록해 직전 주간 대비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7월 PCE 물가지수 주목하게 됩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주요 지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7월 잠정 주택 판매도 발표됩니다. 연준 인사 발언으로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 연설이 나오고요. 실적으로는 베스트바이, 달러제너럴, 오토데스크, 룰루레몬, 캠벨스프, 울타뷰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